아무리 열심히 놀아줘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고양이. 새 장난감만 계속 사모으고 있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낚싯대만 흔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을 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심심할 때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과 반응 좋은 낚싯대 장난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냥놀이의 중요성을 다룬 콘텐츠는 많지만 도대체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영상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코코와 사냥놀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고양이가 예전만큼 잘 놀지 않아 걱정이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낚싯대를 흔들기 전에 고양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양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무렵이 적당합니다. 밤에는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는 낮보다는 어두운 환경에서 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놀이 공간에는 숨을 수 있는 구조물을 몇 개 준비해주세요. 숨숨집이나 터널처럼 간단한 구조물도 괜찮습니다. 숨었다가 나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고양이는 실제 사냥하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은 긴 막대 끝에 깃털이나 천이 달린 낚싯대형이 좋습니다. 멀리서 움직임을 조절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고양이 입장에선 먹잇감이 도망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적당합니다. 매일 똑같은 장난감만 꺼내면 쉽게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종류를 몇 가지 준비해두고 번갈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면 사냥놀이를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흔들기보다 장난감을 작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고양이의 시선을 끌어주세요. 바닥을 살짝 스치듯이 움직이거나 깃털이 살랑거리게 연출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풀숲에서 작은 벌레가 움직이는 느낌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고양이의 동공이 커지고 자세가 낮아진다면 이제 사냥 모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먹잇감이 도망가는 연기를 해줘야 합니다. 직선보다는 방향을 틀면서 예측할 수 없게 움직여보세요. 고양이가 가까워졌다면 살짝 도망치듯 속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몰입이 생기면 가구리나 모서리로 장난감을 틀쩍 숨겨보세요. 갑자기 사라진 먹잇감을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고양이의 눈빛이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을 반복하면 몰입도는 점점 높아지고 고양이도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장난감을 덥석 잡았다면 그 순간은 잠시 멈춰주세요. 바로 빼앗지 말고 스스로 물고 늘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내가 해냈다는 감각이 생기면 놀이가 더 즐거워집니다. 장난감을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활발한 고양이는 흥미를 잃고 너무 빠르면 체력이 부족한 고양이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살짝 움직이는 리듬으로 조절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연 속 사냥감을 떠올려보면 이런 리듬은 고양이의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쫓다 멈춘 고양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유도해보세요. 달려들 만한 타이밍이 생기면 고양이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잡은 이후에는 마무리도 필요합니다. 장난감을 완전히 멈추는 대신 살짝 저항을 주면서 비틀비틀하게 움직여보세요. 마치 먹잇감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요. 이때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반응하고 앞발로 치거나 물고 늘어지며 스스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흐름이 이어져야 고양이는 사냥을 완성했다고 느낍니다. 마무리를 지었다면 간단한 보상도 함께 해주세요. 소량의 간식이나 식사를 주면 고양이는 사냥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만족감이 있어야 다음 놀이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꼭 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바닥에 있으면 새로움이 사라지고 반응도 점점 줄어듭니다. 다음에 꺼낼 때 새롭게 느끼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장난감을 따로 보관하는 건 혼자 놀다 다치는 사고도 막아줍니다. 이처럼 쫓고 잡고 보상받는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면 고양이는 몸도 쓰고 머리도 쓰면서 본능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게 됩니다. 그냥 장난감을 흔드는 것과는 몰입도 자체가 다릅니다. 고양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확연히 길어집니다. 실제로 수의사 선생님들도 장난감의 움직임, 소리, 그리고 멈추는 타이밍까지 자연 속 사냥감을 흉내내보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깃털이 흔들릴 때, 끈이 바닥을 스칠 때, 혹은 장난감이 툭툭 튈 때, 그런 찰나의 움직임 하나에도 고양이는 반응합니다. 결국 놀이는 장비보다 방식입니다. 방법만 조금 바꿔도 고양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양이도 집사도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냥놀이의 흐름과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고양이의 성격에 따라 놀이 스타일을 맞춰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양이마다 사냥에 반응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같은 장난감이어도 어떤 아이는 신나게 쫓고 어떤 아이는 멀찍이서 구경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활발한 고양이들입니다. 집안을 전력 질주하듯 뛰어다니는 고양이들, 소위 우다다라고 부르는 행동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빠르게 도망가는 장난감에 반응이 좋습니다. 거실이나 복도처럼 긴 공간을 확보한 다음 장난감을 양쪽 끝으로 크게 휘둘러 보세요. 도망가는 사냥감을 보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합니다. 중간에 소파 밑이나 문 뒤에 장난감을 숨겼다가 다른 방향에서 다시 등장시키는 연출도 괜찮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흥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반대 성향의 고양이입니다. 조용히 한쪽 구석에 몸을 낮추고 움직이는 장난감을 지켜보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스타일이죠.
이런 고양이에게는 장난감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가구 틈이나 담요 등을 이용해 살짝 꼬리만 비추듯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살짝살짝 유인해보세요. 스스로 지금이다 싶은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이 유형의 고양이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캣타워 안이나 숨숨집 같은 구조물을 함께 준비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위로 점프하는 동작에 특히 잘 반응하는 고양이입니다. 깃털이 달린 장난감을 공중에서 가볍게 흔들면 점프하며 따라오거나 캣타워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이나 침대처럼 높낮이가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이런 고양이에게도 흥미로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이 뛰게 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에서 조절해주세요. 마지막은 다소 느긋하거나 움직임이 적은 고양이입니다. 장난감을 흔들어도 가만히 누워서 앞발만 슬쩍 까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일단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양이라면 관절이나 몸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천천히 장난감을 흔들어 보세요. 앞발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면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점차 흥미가 생기고 몸을 일으킬 기회도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 흐름에 맞춰 속도를 살짝 조절해주면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놀이가 이어집니다. 이런 고양이에게는 시기 조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배가 부르면 움직일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놀이 시간을 식사 직전으로 잡거나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면 시간급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봤지만 사실 고양이 한 마리가 여러가지 성향을 동시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활발하게 뛰어다니다가도 다음 날은 조용히 구석에서 관찰만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소 놀이 시간에 고양이의 반응을 자주 관찰해보는 겁니다. 어떤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는지, 움직임은 빠른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더 오래 지켜보는지, 이런 관찰이 쌓이다 보면 우리 고양이에게 맞는 놀이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방법을 조절해 나가면 같은 장난감이어도 훨씬 밀도 높은 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냥놀이 방식과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놀고 싶어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난감이 아무리 좋아도 놀이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고양이 스스로 놀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고양이가 살짝 다가오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혼자서 무언가를 툭툭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대부분 놀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를 잘 포착해서 바로 장난감을 꺼내 함께 놀아주는 것,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코코와의 놀이 시간을 자주 미뤄두곤 했는데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장난감을 꺼내도 코코가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예전처럼 집중해서 놀게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코가 먼저 다가오거나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그 흐름을 되도록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고양이 스스로 놀 준비가 되어 있는 타이밍에 맞춰 집사가 움직여주면 놀이의 질도 몰입도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잠깐의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집사의 노력은 훨씬 줄어들고 고양이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런 순간을 알아차리고 응답해주는 집사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와 제대로 놀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사냥놀이의 흐름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성격에 맞춘 맞춤형 놀이 방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장난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고양이의 본능에 맞게 몰입할 수 있는 흐름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짧은 자극보다 쫓고 잡고 만족하는 그 흐름 안에서 비로소 마음이 움직입니다. 놀이 시간은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2~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고양이의 리듬에 맞춰 서로 함께 호흡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가 스스로 신호를 보내올 때 그 타이밍을 잘 알아차리고 그 순간 놀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평소 놀이하면서 겪은 일이나 고민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도 편하게 들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